수강생 여러분, 방학 동안 잘 보내고 있지요? 지난 학기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 학기를 했고, 2학기에는 오프라인으로 될까 했더니 역시 코로나가 끝나질 않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프라인 강의를 못하고 온라인 강의로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빨리 코로나가 멈춰져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실에서 얼굴을 맞대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함께 나누면서 강의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어렵군요. 어떻든 우리의 닥친 현실이니까 우리 모두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게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합시다. 8월 31일 월요일부터 개강이기 때문에 첫 주에 수업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통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수업란에서 이 과목의 강의 계획서도 다 살펴보시고 또 이 클래스에 들어가서 앞으로 업로드하는 그러한 자료를 직전 학기처럼 지속적으로 다운로드 받든지 직접 틀어서 보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렉처 6, voice입니다. voice. 일반적으로 voice하면 목소리라는 뜻인데 왜 voice라는 그러한 문법의 형태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voice를 태라고 그렇게 합니다. 모양, 형태 이럴 때의 태죠. 말하는 태도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주어 동사를 말하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즉 그 행위를 하는 거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이스를 말하는 형태, 태도 이런 의미에서의 태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쉽게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자, 어떻든 태라는 것은 어떤 행위, 동사가 있는데 반드시 목적어가 있을 경우 수동태냐 능동태냐의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그 목적어가 주어가 되어서 그 행위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를 능동적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다. 이럴 때는 이건 능동태다, active voice다. 반대로 수동태다, passive voice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수동태, 능동태 운운할 때에는 적어도 3, 4, 5 형식이 목적어가 있는 문장들이죠. 문법적으로 3, 4, 5 형식에 관해서만 수동태가 있는 것입니다. 1, 2 형식은 목적어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수가 없죠.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동사인 3형식부터의 문장 구조가 수동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럼 수동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넘버 2를 보면 passive voice, 주어 다음에 동사가 be 플러스 pp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pp라는 것은 past participle, 과거분사 형태를 얘기하죠. 여기에서 과거분사 형태의 동사지만 이건 본동사입니다. 그럼 앞이 be는 뭐냐? 수동태를 만들기 위한 조동사의 역할을 할 뿐이죠. 어떤 동사가 있으면 그거를 be 플러스 pp로 고쳐놔야 그건 수동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왔습니다. 그럼 본래의 주어는 어디로 갔냐? 뒤로 빠집니다. 그 행위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by 플러스 그 주어가 이제 by가 전치사니까 그 목적격인 목적어가 되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됐습니다. 능동태의 주어가. 물론 이것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는. Number 1, active voice부터 예문을 볼까요? The hunter killed the bear 했어요. 사냥꾼이 곰을 죽였다. 사냥꾼이 주어고 죽이다의 대상은 곰이죠. 곰을 죽였다. 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kill라는 행위의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 대상이 목적어인 것이죠. They broke the window. 그들은 창을 부쉈다 했을 때 대상이 창문을 이거죠. They are repairing the bridge. 그들은 다리를 repair, 고치고 있었다. 고치다,
동사고 목적어 다리를 여기에서는 be 플러스 ing로 진행형의 형태로 되어 있죠. 네 번째 예문입니다. You must shut these doors. 너는 이 문을 닫아야 돼. 이럴 때 shut 본동사고 목적어가 these doors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능동태들을 수동태로 고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하나 2번에서 고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살펴봅시다. The hunter killed the bear를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됐죠. The bear was killed by the hunter 이렇게 됐죠. 그 곰은 그 사냥꾼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그러면은 왜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쳤을까요?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능동태라는 것은 목적어보다는 주어와 동사, 특히 주어가 타픽이 되는 거죠. 그 사냥꾼이 곰을 죽였어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 곰이 죽여졌어, 살해됐어 이럴 때에는 곰이 타픽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능동태로 표현하지 않고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겠죠. 왜? 주어는 늘 타픽이 되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능동태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수동태로의 표현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기 바랍니다. They broke the window도 The window was broken. 그 창 깨졌어. 이럴 때 by them 이것은 생략 가능합니다. 누가 창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창 깨졌어. 건드리지 마. 이럴 때 누구에 의하여 부서졌는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이럴 때 수동태의 문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They are repairing the bridge. 그들은 그 다리를 고치고 있었다. 이런 문장인데 능동태로는 그런데 the bridge is being repaired. 이렇게 수동태로 고쳤어요. 진행형 be 플러스 ing를 수동태로 고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능동태에서 repairing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죠. be 플러스 ing일 때에는 비동사를 진행형으로 고치는 겁니다. repaired라는 수동적 개념으로 repairing은 바뀌어야 되니까요. 진행형은 본래 본동사에다 ing를 붙이고 앞에 비동사를 조동사로 동반시키는 게 진행형인데 부득이하게 수동 진행형의 경우는 이 비동사를 진행형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be 플러스 비동사의 원형은 be죠. 거기다 ing를 붙였어요. be being 이렇게 됐죠. 그래서 is being. 왜? repairing이라는 능동태의 동사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repaired 과거 분사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지요. 그러면 그 다리는 지금 고쳐지고 있는 중이야 이 소리죠. by them 생략 가능하죠. 굳이 그 사람들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다리 지금 고쳐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동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능동태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그 다리 고치고 있어 이때는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이런 때는 능동태가 필요하지만 네 번째 예문입니다. You must shut these doors. 너는 이 문을 닫아야 돼. 이 문들은 닫혀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these doors must be shut by you 생략 가능하죠. 꼭 너에 의해서 닫혀지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는 생략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수동태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고요. 네 번째 예문은 조동사가 있을 때 수동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조동사는 그냥 놔두고 본동사 shut을 be 플러스 pp, be shut. shut는 공교롭게도 과거분사까지 shut 똑같죠. 그래서 be shut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문은 진행형의 문장은 수동태로 어떻게 고쳐지는가 하는 사례를 보여주느라고 예문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수동 진행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be being pp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한국어의 수동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영어에서는 수동태가 be 플러스 pp, 과거분사로 아주 간단한 동사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한국어에서는 그 수동형 어미가 매우 다양합니다. 소위 피동전미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동사 어간에다가 이다를 붙이면 한국어에서는 수동태가 됩니다. 쓰다, 쓰이다, 보다, 보이다. 두 번째, 리다를 붙일 경우도 수동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끌다, 끌리다, 부르다, 불리다. 세 번째, 동사 어간에다가 히다를 붙였어요. 있다, 잊히다, 먹다, 먹히다. 네 번째, 기다를 붙이는 수동태도 있어요. 빼앗다, 빼앗기다. 다섯 번째는 주로 한자어 동사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한자로 쓸 수 있는 동사, 우리말에서 그런 것은 다 수동태가 되다를 붙여요. 창조하다, 창조되다, 건설하다, 건설되다, 파괴하다, 파괴되다, 이런 식이죠. 되다를 붙여야 된다. 여섯 번째는 명사에다가, 동사가 아닌 명사에다가 받다를 붙여서 그러한 주다의 개념, 반대 개념으로 수동태를 만드는 그러한 형태도 있죠. 사랑하다, 사랑받다, 미워하다, 미움받다, 도움 주다, 도움받다, 선물 주다, 선물받다, 강요하다, 강요받다, 답장하다, 답장받다, 위로하다, 위로받다. 이러한 여러 형태로 수동형 어미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러게 대해서 익숙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하는 외국인들은 정말 한국어의 수동태에 힘들다. 그 동사마다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외워둬야 되잖아요. 쓰다에다가 쓰이다, 이자를 붙여야 수동태가 된다. 이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런 점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헷갈리죠?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실수로 에러내는 것이 오히려 유행돼서 원어민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 그것을 퍼뜨려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요즘 유행하는 일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다 할 때 하나도 없다. 이 하나는 숫자로 1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말 공부할 때 그거를 1도 이렇게 잘못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유행처럼 번진 것이죠.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답이 없는 것이죠. 저렇게 유행되다가도 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한국어 수동태에서 어떤 새로운 다른 상태로 됨을 뜻하는 지다라는 보조동사가 있는데, 이거와 무엇으로 된다, 무엇이 되다 라는 동사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수동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동사 플러스 보조동사 지다가 붙어지면 늙다, 늙어지다, 크다, 커지다. 형용사 플러스 보조동사가 있어요. 곱다, 고와지다, 따뜻하다, 따뜻해지다, 이런 식이죠. 그런가 하면 되다라는 것이 있는데 물이 얼음이 된다, 배우가 되다, 5살이 되다, 원수가 되다, 안심이 되다, 이런 되다라는 동사, 수동태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늙다, 늙어지다, 크다, 커지다, 이거 수동태가 아니죠. 크다는 자동사거든요. 그러므로 수동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한국어 수동태의 이중수동 오류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불필요하게 지다를 자꾸 추가 삽입하는 경우죠. 능동태 창조하다, 수동태는 창조되다, 이러면 수동태가 된 건데 창조되어지다, 이렇게 지다라는 표현까지 함께 써는 경우죠. 그럼 이중수동이 되는 거죠. 능동태에서 있다, 이것이 수동태로 잊히다면 되는데 잊혀지다. 그래서 대중가요 제목에 잊혀진 계절이 있죠. 이용이 부른, 이것이 표현상 잘못됐다는 것이죠. 있다의 수동태는 잊히다로 되기 때문에 잊힌 계절 이래야 맞다는 것이죠. 보다 수동태 보이다. 근데 보여지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쓰다 수동태는 쓰이다죠. 근데 쓰여지다, 이렇게 이중수동이 되는 그런 불필요한 사례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쓰임받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받다도 수동적인 개념이죠. 쓰이다, 임 할 때 이다, 이것도 역시 수동태, 두 번이 수동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어의 올바른 어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이 정말 많이 유행하고 있다. 알만한 사람들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면 될 것을 갖다가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어의 수동태는 B 플러스 PP 하면 끝나는데 한국어의 수동태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사실을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식시키고자 함입니다. 고로 영어 수동태는 참 편하다, 간단하다는 인식을 B 플러스 PP면 되니까 갖고 있기 바랍니다. tenses and voice, 태에서의 시제 표현을 어떻게 유의해야 될까를 B 플러스 PP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우린 기본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사를 단순 시제에서는 B 플러스 PP로 고치면 되죠. 베이직 폼에서는. 그럼 현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do라는 동사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He does it. 그가 그것을 한다. active, 능동태죠. 그것은 행해진다. B 플러스 PP, is done. 이렇게 되겠죠. It is done by him은 생략됐고요. 이게 현재형이죠. 만약 과거형, he did it. 그가 그것을 했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수동태는 그것은 행해졌다. It was done. B 플러스 PP에서 비동사만 was로 바꾸면 되죠. it에 맞는. 미래형으로 볼까요? He will do it. 그가 그걸 할 거야. 그것은 행해질 거야. 이럴 때 목적어 do it 할 때 목적어가 주어가 됐죠. It will. 조동사는 그대로 쓰고요. do가 B 플러스 PP. do did done. done이 과거분사니까 be done 했죠. It will be done. 이것이 미래 시제의 수동태죠. simple tenses. 간단하죠? 단순 시제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로 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료 시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완료 시제라는 것은 기본 폼이 뭡니까? have 플러스 pp죠. 수동태의 기본 폼은 뭘까요? 수동태의 기본 폼은 비동사를 완료형으로 만들면 되겠죠. B 플러스 pp에서. 그럼 비동사의 완료형은 뭘까요? have 플러스 pp니까 완료형은 have been pp 이렇게 되겠죠. He has done it. 현재 완료로 해봤습니다. 이것을 수동태로 한다면 it has been done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과거 완료로 한다면 he had done it. 이것을 it had been done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미래 완료로 한다면 he will have done it 이러한 능동태를 it will have been done 이런 식으로 미래 완료 수동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진행형의 수동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행형이라는 것은 B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수동태로 고친다면 being pp 워드라고 했죠. 즉 현재 분사가 과거 분사로 바뀌어졌죠. 수동태로. 그러는 바람에 진행형을 나타낼 길이 없죠. 진행형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건데 비동사와 함께. 그래서 앞에 B 플러스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현재 진행형에서 앞에 있는 B 조동사를 진행형으로 고쳐라. 그래서 being 이런 형태가 됐다. 고로 수동 진행형은 being pp인데 완료 형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완료의 수동 진행형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일 밑에 볼 수 있죠. The passive voice of perfect continuous are not used practically. 실제로 완료 형태의 진행형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진행형도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진행일 때 being pp에 앞에 be를 현재형으로 하면 되겠죠. He is doing it. 수동태로 한다면 it is being done 하면 되겠고, he was doing it. 과거 진행형. 그건 그걸 하고 있었다. 그것은 행해지고 있었다. 하려면 it was being done. 이렇게 being pp에서 앞에 be가 모든 시제를 이제 대변하니까
그 be가 was라는 과거형으로 된 것이고, 미래형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He will be doing it. 이것을 수동태로 한다면 it will be being done 이런 식이 되겠죠. 비동사의 시제를 will be 이렇게 미래형으로 고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수동태, 능동태 문제에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칠 수 있는 문장들은 전부 형식으로 따지면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문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3형식서부터 한번 예를 들어서 수동태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Sentence pattern 3. A policeman scolded Tom 했어요. 경찰관이 탐을 꾸짖었다, 혼냈다 이런 뜻인데, 탐은 경찰관에 의해서 꾸짖음을 들었다. 이럴 때에는 Tom was scolded by a policeman. B 플러스 PP로 잘 처리됐죠? 그렇게 되면은 형식을 따져봅시다. 수동태의 형식은 몇 형식이 될까요? 탐이 주어죠. was scolded. was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한 조동사니까 필요 없고, scolded라는 과거분사가 본동사죠. 탐 주어, scolded 동사. 전치사 by와 그 목적어에 연결되는 표현들은 다 형식 따지는데 안 들어가는 뼈와 살 중에 살일 뿐이죠. 문장의 뼈대 구조가 아니죠. 그러므로 주어 플러스 동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형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형식은 수동태로 고치면 1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A fireman saved him. 한 소방수가 그를 구출했다, 구했다. He was saved by a fireman. 이렇게 되겠죠. 역시 3형식이 1형식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뀐 것이죠. Pattern 4. 4형식.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plus direct object, IODO.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4형식이라고 하고, 이 동사를 타동사지만 수여동사라고 일컫죠. 뭘 준다, 상장을 수여한다 하듯이, 그런 수여라는 뜻은 준다는 뜻이죠. 수여동사로 되어 있는 4형식을 봅시다. My aunt gave me this watch. 우리 숙모가 나에게 이 시계를 주었다.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수동태라고 했는데, 목적어가 2개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각각 하나씩 유도해서 수동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말의 의도를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말할 것이냐 했을 때 간접 목적어에 포커스를 둘 건가, 직접 목적어에 포커스를 둘 건가에 따라서 수동태가 2종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능동태에서는 My aunt gave me this watch 했을 때, 숙모가 나한테 이 시계 줬어 할 때 숙모라는 인포메이션이 처음 등장하면서 주어로서 강조되는 거죠. 새로 밝혀지는 정보죠. 그래서 주어로 삼았습니다, 우선. 그런데 이 시계는 이렇게 this watch를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삼아서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This watch was given me by my aunt 했어요. This watch,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삼았어요. 그러면 동사 gave는 B 플러스 PP로 고쳐져야 되죠. 그럼 비동사는 gave가 과거니까 was로 바뀌었고, give, gave, given이죠. 과거분사 given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 me는 어떻게 할 거냐? 나에게 그대로 써줍니다. 남겨놓습니다. 보류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대로 써주는 목적어를 우리는 retained object, 보류 목적어라고 문법적으로 일컫는 것이죠. 그러면 this watch was given me by my aunt 이렇게 되겠죠. this watch가 주어고 given이 동사고 보류 목적어, 목적어가 있죠. 어떻든 목적어니까 이렇게 되면 형식이 몇 형식 될까요? 3형식이죠. by my aunt는 형식 따지는데 안 들어가는 살이니까. 자, 이제는 간접 목적어 나를 타픽 삼아서 수동태로 만들어 봅시다. I
be 플러스 pp was given. 이때는 이제 this watch가 보리 목적어가 되죠. I was given this watch by my aunt. 나는 이 시계 받았어. 숙모로부터. 이때 나는 나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형식의 문장은 수동태로 만들 때 두 종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주어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의 예문을 더 들어봅니다. He teaches us English 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이때 간접 목적 우리에게, 직접 목적 영어를. 영어가 가르쳐지지요, 우리한테. 그에 의해서. 이럴 때 영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어가 가르쳐진다. 이러고 싶을 때는 직접 목적어 English를 주어로 하면 되겠죠. English, be 플러스 pp is taught. teach, taught, taught니까 보리 목적어 us 그대로 써주고 by him, 그에 의해서. 이제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영어 배워요. 그로부터. 이럴 때 we are taught, be 플러스 pp English, 보리 목적어 써줘야 되겠죠. by him. 이렇게 돼서 삼형식으로 또 하나의 수동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동사에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빼서 수동태를 만드는 그러한 문장이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동사들이죠. sell, read, sing, get, make, buy, send, pass, write 이런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로 해서 수동태로 만들지 못합니다.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write라는 동사를 가지고 해볼까요? We wrote him a long letter. 우리는 그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써줬다는 개념이죠. 이때 간접 목적어 he를 주어로 해서 문장 유도하지 않는다. 오직 직접 목적어 long letter가 주어로 되는 수동태만 가능하다. 만들어 봅시다. A long letter, be 플러스 pp was written. 보류 목적어 him. 이렇게 되면 삼형식이 되겠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to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넣었습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he wrote him a long letter, 사형식 문장을 우리는 수동태로 하지 않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맞바꿔 놓으면 삼형식이 되는 거. 어떤 전치사 하나가 수반되어서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면서 그 연습 많이 했었죠? 그렇다면 일단 We wrote him a long letter 라는 문장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위치를 맞바꿔서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되면 We wrote a long letter. 우리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삼형식이죠. 누구에게? To him. 그에게.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면 전치사가 꼭 등장하지요. 수반됩니다. 그렇게 해서 to him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한 삼형식의 문장을 수동태로 고쳤다고 봅시다. 가상해 봅시다. We wrote a long letter to him. 이 문장을 삼형식으로 만든다면 목적어 a long letter 밖에 없으니까 a long letter was written 하고 to him은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to를 가로친 것입니다. to를 살린다면 일형식이 된 것이죠. 삼형식에서 수동태 고치면 일형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형식을 수동태로 고치면 삼형식이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때에는 to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A long letter was written him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류 목적어 힘이 있음으로써 삼형식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He was written a long letter와 같은 간접 목적어 힘을 주어로 삼아서 문장을 전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문장 끄트머리에 이 책에서는 별표를 표시했는데 이 별표, asterisk 붙인 문장은 다 ungrammatical한 비문법적인 문장입니다. 그 표시입니다. 10번 sentence pattern 5 5형식을 수동태로 고쳐봅시다.
5형식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목적격 보어, object complemen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형식과는 달리 목적어 하나밖에 없죠. 3형식처럼. 그러므로 수동태로 만드는 것도 유일하게 하나밖에 될 수가 없죠. 목적어 하나니까. Everybody called him honest Dick. 모든 사람이 그를 honest Dick이라고 불렀다. Everybody 주어죠. called 동사죠. him 목적어죠. 그가 honest Dick이니까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목적격 보어죠. 그러므로 목적어 힘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만든다면 그는 honest Dick이라고 불렸다. 모든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he, B 플러스 PP was called honest Dick by everybody. 이렇게 되겠죠. 수동태가. 그럼 형식으로 따져봅시다. he가 주어고 was called 할 때 called가 동사고 그러면 honest Dick은 뭡니까? 바로 위에 능동태 문장에서는 그게 목적격 보어였죠. 힘을 꾸며주는. 그런데 힘이 주어 he가 됐으니까 주격 보어로 된 것이죠. 총리 비서하다가 총리가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 비서로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역할이죠. 그러므로 honest Dick은 주어인 he를 보충해주는 말 보어이기 때문에 주격 보어다. 주격 보어가 되어 있는 문장 몇 형식이죠? 바로 이 형식이죠. 그래서 주어 B 플러스 PP 주격 보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은 이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문 하나 더 볼까요? His wife found him dead. 그의 부인은 그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다. 무시무시하네요. 자, 그는 죽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힘을 목적으로 해서 he 주어가 되어야 되겠죠. found는 B 플러스 PP was found. 그 다음 목적격 보어 dead가 그대로 주격 보어가 되어야 되겠죠. He was found dead by his wife.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어 he, found 동사, dead 주격 보어. 이 형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5형식의 문장은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가 주격 보어가 되면서 이 형식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4형식은 3형식이 된다. 3형식 수동태는 1형식으로 된다. 이렇게 뼈대 구조가 바뀐다는 것도 아울러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공부하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